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의 한지입니다. 검찰과 언론이 유착을 해서 일방적인 그 마녀 사냥을 하는 것. 특히 정부와 집권 여당의 핵심 인물들만 겨냥을 해서 사건을 언론을 통해서 부풀리고 근거 없는 무리한 수사의 그 명분을 얻어가지고 진행하고자 하는 것. 우리는 이를 이제 소위 검언 유착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의 검언 유착 사건도 핵심 증거인 한동훈의 휴대폰 암호를 풀지 못해가지고 8개월째 수사에 진척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다시 검언 유착의 매뉴얼이라고 할 부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사건은 바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관련된 논란이 또 터진 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9일날 오전 3시쯤이었죠. 동아일보에서 두 건의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독 보도는 검찰 백운규 원전 감사 중 청와대 고위직 여당 의원 접촉, 이러한 제목의 보도였죠. 해당 보도의 내용은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에 대한 그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일 때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접촉을 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월성 1호기 그 문건 530건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삭제할 당시에 백운규 전 장관이 관련자들하고 이 20차례 연락을 주고받는 등 관여했다라고 보여지는 정황도 추가적으로 밝혀졌다라는 내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2분 뒤에 마찬가지로 동아일보에서 또 다른 단독 기사를 냈죠. 단독 백운규 전 장관 구속 불발 월성원전 의혹 윗선 수사 숨 고르기. 내용은 검찰 측에서의 주장을 다뤘는데 백 전 장관이 2018년 4월 3일 정무국장으로부터 청와대 그 산업정책 비서관실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및 가동 중단 방침을 보고받은 뒤에 조기 폐쇄 및 그 즉시 가동 중단을 지시를 했고 이후에 정 국장 등이 직접 한수원 사장에게 연락을 해서 이 같은 방침을 알렸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백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이 원전관리 주체인 한수원을 부당하게 압박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한수원이 2018년 초까지 월성 1호기를 폐쇄한 이후에 2년 동안 추가로 가동하는 그러한 안에 대해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었지만 이것을 이제 백 전 장관이 행정기관장의 지위를 이용을 해서 부당하게 한수원의 경영에 침해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부가 추후 한수원에 대한 보상 문제, 야당과 언론의 비판 등을 우려해서 한수원이 자발적으로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라는 그러한 모양새로 만들었다라고 검찰 측에서 주장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수치를 회계법인 초안보다 낮추는 과정에 백 전 장관의 개입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당시 회계법인과 산업부 서기관이 면담한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했던 거 그리고 사후의 내용과 참석자 등도 장관에게 보고했다라는 그 진술을 확보했다라는 내용이었죠. 검찰은 지난 백 전 장관과의 그 감사와 수사 과정에서 그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한수원을 압박하도록 한 혐의,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처럼 이와 같은 검찰 측의 주장과는 다르게 해당 내용이 2월 9일 새벽 1시 전후로 해가지고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었다라는 소식들이 속보로 쏟아졌죠. 그 관련된 속보 여러분들도 전에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 새벽 2시 넘어서 3시쯤에 이처럼 급하게 동아일보에서 단독 보도 기사가 2건이나 나오게 된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그 공보준칙을 강화하겠다라는 다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검찰 측에서 피의 사실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여론화를 꾀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언론에 흘리고 있다라는 비난 여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은 청와대를 콕 찍어가지고 수사를 진행했던 것에 기각 때문에 이게 갑자기 급제동이 걸리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지금껏 수시로 수사를 위해 자신들이 입맛대로 조중동 등에다가 이제 피의 사실을 흘려왔던 것처럼 이번에는 동아일보에게 단독 기사 일감을 확실하게 몰아준 그 정황으로 보이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지난 8일이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이었죠. 오세영 대전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6시간가량 동안 이 직권남용 권리 행사와 이 업무방해 등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 꽤나 긴 공방 끝에 9일 이제 오전 12시를 조금 넘었을 시점 영장을 최종적으로 기각을 하게 된 것이었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번 기각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를 받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라고 보기 부족하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두 부분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일반적인 그 영장실질심사의 어떤 사유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나오죠. 보통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없음. 대략 한 11글자 정도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이례적으로 무려 570자가 넘는 매우 긴 기각의 사유서가 담기게 되어서 주목이 된 부분이 있죠. 이처럼 이례적인 정말 상당히 긴 문구의 기각 사유서를 쓰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그 배경의 이유는 그만큼 명백한 무죄 사유가 된다는 배경이 깔려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기각을 했다라는 그 프레임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법리적으로 충분한 기각 사유가 된다라는 것을 기레기들과 검레기들에게 확실한 못을 받기 위한 의도로 보여지는 부분이죠. 뿐만 아니라 백 전 장관은 그 외 영장실질심사에 앞서가지고 뭐 이런 말을 또 했다라고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월성원전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가과제의 어떤 의미로서 행정적으로 일을 처리했던 거다. 자신이 장관 재임 당시에는 왜 법과 원칙에 확실히 근거를 해서 적법한 절차로 이 업무들을 다 처리를 했다. 결국 판사가 이 영장을 기각한 그 사유가 되는 배경에는 백윤구 장관의 그 해명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상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이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이 영장 이후에 이제 재판을 통해서라도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무죄가 확실하다라는 배경이 깔려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인즉슨 월성 1호기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는 누가 봐도 청와대를 겨냥한 상당히 근거 없는 무리한 수사였다라는 방증이기도 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9일날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했던 전직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도 이런 말을 했었죠. 윤석열 검찰총장의 현 정권에 대한 그 수사를 뻗어나가기 위한 무리한 수사였다는 게 증명이 된 거다. 검찰과 언론, 정치권이 이번 사건을 거의 공모 수준으로 부풀렸다라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검찰 측에서는 청와대의 지시 하에서 백윤규 장관이 기획을 하고 또 이것을 실행했다라는 그러한 구성으로 과거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의 그 농단과 비슷한 형식으로 이 구성을 어떻게든 이끌어 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그 근거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 근거라고 볼 수 있는 부분, 원전을 즉시 가동 중단시키려고 굳이 평가를 조작할 만한 동기가 전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습니다. 이게 사실이죠. 이게 팩트죠. 그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 검찰 측에서는 암만 그 영장을 다시 재청구하더라도 다시 받아들여질 그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죠.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 이제 박범계 장관이 그 검찰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을 교체하지 않은 이유도 보면 어차피 수사를 해봤자야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그 확신이 있는 거고, 무엇보다 대전지검장을 교체를 하게 되면 원전 수사를 막으려는 청와대의 의도라고 이렇게 내비쳐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인시킨 것이다 라는 그 검찰 인사의 배경에 대해서도 해석을 내놨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니까 바로 영장 청구 내용을 언론에다 그냥 흘려버렸다. 그렇게 흘려버린 그 검찰의 행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지적을 했죠. 법무부는 즉시 감찰에 착수를 해야 되고 더불어 피의사실 공표죄로 수사도 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해당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나 비공개 재판인 영장실질심사에서의 검찰 측 주장도 언급이 된 것을 보게 되면 영장 기각에 대한 불만 표출과 그 여론을 어떻게든 호도하려는 움직임도 명확히 보인다라고 꼬집었죠. 이처럼 그러니까 도를 넘어선 검찰의 여론몰이 그 수작질, 특수통의 패턴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정말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던 검찰 측에서의 검언 유착 공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것이 진짜 수학 공식과도 같이 너무나 동일한 패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보도가 딱 나오자마자 앞뒤 정황을 비교해서 정말 웬만한 분들은 진짜 또다시 검찰이 수작을 부리고 있구나, 이것을 단번에 알아채 버리시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대부분의 국민들도 이제는 이러한 공식에 대해서는 확실히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가 없는 공식을 재반복해서 사용하는 그 검찰의 저희가 뭘까요? 굉장히 간단한 답이라고 봅니다. 상당히 엘리트주의적인 발상, 권위주의적인 어떤 발상에서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그 패턴을 야, 니들이 알아봤자 뭐 할 건데,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인식이 배경에 깔려있지 않은 이상 국민들이 이처럼 분노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뻔뻔하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이러한 불법적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거겠죠. 누가 봐도 정치적인 목적하에 이뤄진 무리한 수사, 계속된 이 검찰의 헛발질에 검찰 스스로가 씻을 수 없는 오명만 만들어내는 것인데, 검찰은 검찰과 짝짝꿍한 언론과 정치권, 그들이 공멸할 날이 머지 않았음을 이러한 몸부림을 통해서 다시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정리를 하자면 앞으로도 절대 정신을 못 차릴 그 검찰에게는 결국에는 매가 약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검언유착 현재 진행형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공유는 더 많은 분들의 이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게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좋아요 지금 딱 눌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